사랑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다. 기억을 잃은 한 남자. 그를 정성껏 보살펴준 아내는 사실 스쳐 지나가던 타인이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그를 재산 때문에 죽이려 했던 배신자들. 하지만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오고 말았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초가을 2023년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던 가을 아침. 남자는 땀에 젖은 채로 눈을 떴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하얀 천장이 낯설고 옆에 앉아있는 한 여인은 더더욱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이제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윤혜정, 차분한 눈빛, 약간은 고된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미소. 그리고 팔짱을 낀 채 그를 꼭 지키는 듯한 모습. 남자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죠? 혜정은 잠시 눈을 피했다. 그건 아직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말할게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며칠이 지나고 남자는 혜정과 함께 한적한 동네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소년이 뛰어나와 아빠 라고 부르자 본능적으로 안아들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엔 찜찜함이 남았다. 나는 정말 이 아이의 아빠일까? 그런 어느 날 그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낯선 여인과 마주쳤다. 그 여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속삭였다. 오빠 왜 그래요? 나 몰라요? 그 순간 머릿속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리고 수상한 고급차가 그를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는 서성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혜정은 겁에 질린 얼굴로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 또 왔어요. 그날 밤 혜정은 울먹이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억대 유산 상속자였고 그 재산을 노린 아내와 처남이 계획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길 한복판에 버리고 떠났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혜정이 119를 불러주었고 그의 회복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 부은 것.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기억이 돌아오면 떠날까봐 모든 걸 숨겼다고 했다. 남자는 잠이 오지 않는 밤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 다음 날 기억의 퍼즐이 한 조각씩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진짜 이름과 그날 밤의 진실을 떠올린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녀가 숨겼듯이 나도 숨길 차례니까. 그날 이후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나타났다. 병원 근처 약국 앞, 집 근처까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의 시야에는 또렷이 박혔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녀가 말을 걸어왔다. 오빠 나예요. 수진이요. 제발 제발 기억해봐요. 제발이요. 두 눈엔 절박함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머릿속 어딘가가 찌릿하며 반응했다. 짧은 기억의 파편. 화사한 드레스, 웃으며 팔짱을 끼던 한 여인, 그리고 차가운 도로 위 피투성이가 된 자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갤러리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담겨 있었다. 신랑의 얼굴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뒤따라온 혜정이 그 장면을 보고 멈춰섰다. 서늘한 정적. 혜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분은 누구시죠? 수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혜정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 남편이에요. 아시고 데리고 사신 거예요?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혜정은 조용히 아이를 재운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 말 사실일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다고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사고 당시 신분증에 부인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는 걸 직접 봤거든요. 당신을 피투성이로 길에 내던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차마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그러나 계속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수진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의 로비에서 어떤 남자와 통화 중이었다. 기억이 돌아오면 다 끝장이야. 재산은 이미 정리해뒀어. 변호사한테도 말 꺼내지 말고 시간 좀만 더 벌자.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혜정을 조용히 껴안았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왜 이래요? 기억난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한 줄 자막이 뜬다. 유명 건설회사 상속자 실종 사건 아내와 처남, 조사 착수. 그리고 그 옆엔 자신의 얼굴이 떴다. 이젠 더는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새벽녘 그는 꿈을 꿨다. 짙은 안개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자신. 그 앞엔 두 갈래 길. 한쪽엔 어린 아들과 혜정이 웃고 있었고 다른 쪽엔 수진이 손을 뻗고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땐 혜정이 아이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나가고 있었다. 햇살이 창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의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병원에서 MRI 재촬영을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충격이 컸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기억은 조각조각 이어지고 있었다. 수진의 교활한 눈빛, 처남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이 차 안에서 벨트를 풀다 차가 일부러 중앙선을 넘는 모습. 그날 그 차는 고의였어. 그는 다시 수진을 찾아갔다. 이번엔 떨리지 않는 발걸음이었다. 수진은 처음엔 반가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곧 알아챘다. 기억 돌아온 거야? 조금은. 그래서 물어보려고. 내가 그렇게 무서울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바보였어. 사람을 너무 믿었고 너무 물러터졌지. 그런 당신 옆에서 난 점점 미쳐갔어. 그는 돌아가는 길 자신이 묵었던 병실 복도를 지나쳤다. 그곳엔 여전히 그림처럼 혜정이 있었다. 그녀는 앉은 채 무릎 위에 인형을 꿰매고 있었다. 아이의 찢어진 곰인형이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어떤 대가 없이 나를 살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밤, 그는 혜정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나를 살렸어요?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면 불편하지 않아요? 혜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날 당신이 피 흘리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다고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저한테 닿았어요. 그 순간 그는 혜정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나 기억났어요. 하지만 이 기억이 당신을 떠나게 하진 않을 거예요. 혜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그 대신 그의 손을 아주 살며시 감쌌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혜정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다. 그녀가 남긴 편지 한 장. 이젠 당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녀는 말없이 떠났다. 단 한 줄 짧은 편지만 남기고. 이젠 당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지금 왜 그토록 조심스럽게 지켜온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야 했을까?
그는 혜정의 자취를 찾기 시작했다. 아이의 유치원, 마트, 병원, 단골 미용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며칠 뒤 낡은 상자 하나가 택배로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 없는 김모 씨. 상자 안엔 다 쓴 공책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공책엔 혜정의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에게 진실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USB. 그 안엔 한 남자의 고백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화면 속 인물은 바로 처남, 최도진. 형이 다 기억 못하길 바랐어요. 솔직히 그날 그 사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수진이랑 저 같이요. 그런데요, 걘 아직도 형을 못 놨어요. 미쳤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직도 사랑한다고 해야 하나. 그는 USB를 손에 꼭 쥐었다. 드디어 모든 조각이 완전히 맞춰졌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다. 상속권 전부를 혜정과 아이 앞으로 남기겠다는 내용.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다. 진심이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입니다. 그 사람, 그 아이네 진짜 가족이에요. 그는 수진에게 마지막 연락을 취했다. 기억 다 돌아왔어. 이젠 내가 끝낼 차례야.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다. 그래. 그럼 한번 만나자. 만남의 장소는 폐공장, 사고 직전에 그들과 마지막 다툼이 있었던 그곳. 수진은 여전히 고급 코트를 걸치고 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돌려줄게. 내 인생, 내 이름, 내 전부. 그 대신 너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이 수진과 도진을 체포했다. 그가 USB를 넘기며 말했기 때문이다. 모든 게 담긴 증거예요. 협박, 상해미수, 재산 범죄까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텅 빈 거실에서 혜정과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우편함에 카드 한 장이 도착한다. 해남시 마을회관 앞 27번지. 그는 그 주소를 따라 남쪽 바다 끝 마을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 혜정과 눈이 마주친다. 작은 마을, 한적한 버스 정류장. 낡은 목조 주택 옆에서 소년이 공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엔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흰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서 있었다. 바로 혜정이었다. 그는 멈춰 선 채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를 향한 미소는 아니었다. 그건 세상을 품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혜정은 그를 보더니도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신이 나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USB. 그리고 아이 곰인형 주머니 속 메모. 혜정은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역시 끝까지 눈치 빠르네요. 그때는 그냥 떠나야만 했어요. 당신의 삶을 돌려줘야 하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삶 더 이상 내 삶 아니에요. 난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혜정의 작은 집에서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아이 방에선 만화 영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혜정 씨, 난 기억이 돌아온 이후에도 며칠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 그게 잘못된 건 줄도 알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어요. 혜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렇게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으로 돌아왔잖아요. 재산도 이름도 가족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모든 게 나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 준 것들이었어요. 지금 내 삶은 나를 살린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다음 날 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작은 민박집과 식당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허름한 건물을 계약했다. 이 동네에 눌러 살고 싶습니다. 이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시에선 보기 드문 말투와 눈빛. 그 안엔 오래된 고집과도 같은 진심이 있었다. 며칠 뒤 혜정은 그와 함께 시장을 봤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녀는 반찬 재료를 고르며 웃었다. 아이도 함께였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이 잊고 지냈던 단어를 떠올렸다. 가족. 그날 밤 혜정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한다. 보낸 사람 수진. 기억 돌려놨다고 해서 다 끝난 줄 알았어? 넌 내 남편을 훔쳤어.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당신이 뺏긴 걸 느끼게 해줄 거야. 초가을의 평화롭던 마을. 그곳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수지는 한밤중 마을에 도착했다. 검은색 수입차, 서울 번호판. 작은 민박집 앞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그는 숨어서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마당에 널어놓은 이불을 걷으며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그녀가 왔구나. 그날 오후 민박집 전화벨이 울렸다. 받은 이는 아이였다. 잠시 후 수화기를 들고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어떤 아줌마가 나보고 아빠 뺏은 도둑이라 했어. 혜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수진의 차는 민박집 골목 끝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수진이 창문을 내렸다. 여기까지 왜 왔어? 수진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그 여자가 널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절대 포기 안 해.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너한텐 내가 가진 것만 필요했잖아. 수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 곧 알게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선 안 된다는 거. 그날 밤 혜정은 짐을 꾸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도망가지 마요. 이젠 내가 지킬게요. 혜정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평범하지 않아요. 그럼 더더욱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는 다음 날 경찰서로 갔다. 수진이 아이에게 했던 전화 협박, 그녀의 집착적인 메시지와 미행 정황.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사고 관련 재판도 남아있는데 이제는 협박까지. 쉽진 않겠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끝까지 가볼 겁니다. 며칠 후 민박집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는 아침마다 마을 바다를 돌고 혜정은 조용히 손님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박집 앞으로 커다란 꽃바구니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이름 없는 친절한 이웃. 하지만 그 꽃 사이에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내가 언제까지 물러서 있을 것 같아? 그 아이 귀엽더라. 그 여자 이제 좀 물릴 때도 됐지. 그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지만 그날 밤 아이의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집 앞에서 발견된다. 아이의 방은 텅 비어 있고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다. 아이의 작은 신발 하나가 문턱에 굴러 있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엔 엄마 아빠 나 금방 올게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 하지만 그건 아이의 글씨가 아니었다. 혜정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입술을 눌렀다. 내가 그래서 떠나야 했는데 당신 곁에 있으면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그는 혜정을 감싸 안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이건 우리가 함께 끝내야 할 일이에요.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경찰은 친권 분쟁 가능성이라며 수진의 위치를 추적했고 이틀 뒤 서울의 한 폐빌라 근처에서 CCTV에 찍힌 수진과 아이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는 혜정을 마을에 남긴 채 홀로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뒤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에도 나 혼자 남겨두지 말아요. 당신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다치는 거 이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서울. 낡은 폐빌라 앞.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 끝까지 나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든 걸 줬는데. 넌 사랑을 준 게 아니야. 넌 소유하려 했을 뿐이야. 그의 말에 수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내가 가진 거야. 그 순간 혜정이 뒤에서 달려들었다. 수진은 당황한 채 혜정을 밀치려 했고 그 틈을 타 남자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경찰 사이렌 소리. 밖엔 순찰차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수진 씨, 당신은 미성년자 유인 및 협박죄로 체포합니다. 수진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이게 끝이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넌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날 밤 서울을 떠나는 기차 안. 아이와 혜정은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잃었던 삶, 내가 원래 있던 자리. 그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진짜 가족이 남았다. 기차에서 내린 그들 앞엔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박집엔 이미 따뜻한 조명과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혜정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이제 내 성 써줄래요? 혜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도 그의 품을 껴안으며 말했다. 진짜 우리 가족이 됐네. 마을에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황금빛 들판, 갈대숲, 그리고 저녁마다 붉게 물드는 하늘. 그들의 민박집도 손님이 꾸준히 찾아왔다. 혜정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그는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캐고 아이와는 함께 연을 날렸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모든 게 평범하고 조용하고 따뜻했다. 어느 날 우체국 직원이 낡은 편지 한 통을 전해왔다. 보내니는 수진. 구치소 소인이 찍힌 편지엔 거칠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결국 기억을 되찾았고 나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떠올리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에요. 편지의 말미엔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살렸다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게요.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섰다. 아빠, 우리 오늘은 어디 가요? 연못에 붕어 낚시하러 가자. 또 붕어야? 맨날 놓아주기만 하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혜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기억 지금도 다 돌아온 건 아니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조각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이 감정은 기억보다 훨씬 선명하니까. 혜정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댔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당신이 가장 귀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박집 마당엔 이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름 모를 들꽃과 수줍게 웃는 셋의 얼굴. 그 안엔 고통, 배신, 두려움을 지나 온전히 피어난 사랑이 있었다. 밤하늘, 혜정은 마지막으로 수진의 편지를 태웠다. 그리고 그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불꽃은 이내 사그라졌고 어둠 속에선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퍼졌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당신이라면 기억을 잃고 다시 사랑하게 된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내일은 더 깊고 더 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